오늘은 그 농막 땅, 터 구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긴 저희가 농막하는 마을인데요. 마을을 한번 쭉 걸어가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막할 수 있는 터는 중요한 것이 자기가 지금 사는 곳과 거리입니다. 거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오고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여기가 이제 큰 해수욕장에서 한 8km 정도 되는데요. 집에서 한 11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옵니다. 그래도 비용은 꽤 나옵니다. 너무 멀리 하면 그런 비용 문제나 시간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이내 거리 한 100km 조금 넘을 그 주변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자기 취미 생활입니다. 그래서 농막 자리는 뭐 무조건 가까운 데보다는 자기가 아닌 부부가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면 최상의 곳입니다. 그러면 고려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골의 땅은 뭐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 필지별로 뭐 몇십 평부터 몇천 평까지 뭐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땅값도 시골의 땅값이 논밭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마을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언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닷가 같은 경우 바다가 보인다 그러면 100만원부터, 아니면은 그냥 한적한 마을이다 그러면 뭐 20만원 아니 30만원 평당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어디가 얼마다 이렇게 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땅에 어디에 붙은 땅이 얼마다,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값 정보를부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농막은 아무 때나 그냥 덜럭 설치한 게 아니고 조건에 딱 맞아야 허가 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자리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보통 마을 초입 어귀 조금 한적한 마을 민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멀리 깊은 산 속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농막은 아무 때나 논이나 받치면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곳이 대략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크레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농막을 싣고 대형 크레인이 들어와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자리면 그거는 나중에 농막 못 놓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배수로라는 게, 배수로, 여기 일종의 이런 곳이 시골 배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 흐르는 곳. 이 배수로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배수로는 정화조 물 빼내는 자리입니다. 정화조 물이 그 배수로로 빠집니다. 그 반드시 배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전기시설입니다. 농촌의 전기시설은 대다수가 논이나 밭이나 다 전봇대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기 인입 비용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멀면 그 비용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봇대와의 거리 또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골에 보면, 이 길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이 쭉 파인 자리가 그 하수도, 상수도 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묻은 상수도와 농막 자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그것도 나중에 상수도 멀리서 끌어오려면 그것도 감당 못할 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까운가, 그 다음에 상수도가 가까운가, 아니면 상수도가 없으면은 자기가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려할 것은 길이 있는가, 전기가 가까운가, 그 다음에 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 땅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그 도시에 있는 분이 그 멀리 있는 시골 땅을 아는 지인도 없고 구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 인터넷으로 그 모든 부동산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그 실제로 오래 운영한 부동산을 여러 군데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매물이 큰 매물, 작은 매물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구독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이런 땅값이 평당 얼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 얼마, 이거 싸네, 비싸네, 이 정도는 본인이 판단하실 정도의 어떤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쭉 구독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그 자기와 맞는 땅이 가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 맞는 땅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즉시 그 부동산에 전화하면 아마 번지수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그 번지수로 물론 인터넷으로 대략 확인하고 바로 즉시 밤이든 낮이든 그걸 본 즉시 달려가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면 일단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가 이거를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계약은 아니더라도 바로 그쪽에서 무슨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를 요구하면 그대로 가르쳐주고 해서 가계약 형태로 일단은 그 땅을 잡고 바로 이제 계약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빨리 서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드는 땅은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한 매물을 수천 명씩 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이 중에 몇 명이라도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나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정보 없는 사람은 뭐 살 수 없고, 사전 정보가 충분하면 바로 판단해서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 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땅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도시에 사는데 시골에 있는 땅이 어떻게 그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쪽 지역 정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요런 조건 요런 거를 미리 만들어서 답사 가서 확인하고, 그
그 다음에 한 번 확인하지 말고 가계약 해놓고 두 번째 본계약 전에 다시 한번 법적인 사항 따져보고 그 다음에 가격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근데 경제 사정 고려하고 이래서 하면 됩니다. 때 땅은 농막 땅은 커봐야 왜 안 되냐면 땅값도 비싸지만은 그 땅이 300평 넘어 버리면 그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큰 농기구 없이 할 만한 작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 땅은 보통 한 100평에서 한 300평, 나중에 뭐 전원주택 한 채 정도 질 정도, 그 다음에 기계도 작은 관리기 조그만 거, 뭐 전기로 하는 것, 요런 거 정도로 할 수 있는 땅을 사셔야 성공하지, 큰 땅 사다가 뭐 경운기를 살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장비 사다 보면 그거는 일에 지쳐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주말만 가서 절대로 그 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 가시는 분들은 하루는 농작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가서 자기 취미 활동하는 이런 곳,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자리니까 좋습니다. 저도 요 땅을 집에서 멀리 떨어졌지만은 구한 것이, 운 좋게 구한 것이 남 안 할 때, 그러니까 명절 때 올라온 것 바로 명절날 답사해서 그날 가계약 해놓고 3일 만에 본계약 진행해서 일주일 만에 등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해서 이제 2년차 농막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그 정보,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력,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